우리가 러프하게는 대개 10명의 환자를 수술하면 1명 정도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경도근시나 중등도근시, 근시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만나게 된 안과의사 정의상입니다. 근시퇴행, 근시재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근시를 수술을 했는데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딱 구별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는 수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술 전에 마이너스 5디옵터의 근시가 있어서 그 수술을 했는데 교정이 됐다가 수술 이후에 1년, 2년 경과하면서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의 근시가 재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은 경우가 수술 효과가 5디옵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다시 4디옵터 교정 효과로 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엑시머 레이저 혹은 femtosecan 레이저를 이용해서 라섹, 스마일 라식을 해서 각막 모양을 변형을 시켜놨는데 그 변형된 모양이 그대로 있지 않고 예전 모양으로 약간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정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렌즈 삽입 수술을 해도 근시가 재발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이걸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눈 속에 넣는 렌즈는 변형이 되지 않아요. 효과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디옵터의 근시를 마이너스 10디옵터의 렌즈를 넣어서 근시를 교정을 했다. ICL 렌즈를 넣었다 할 때 그 렌즈는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디옵터의 교정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후에 마이너스 1이나 2디옵터의 근시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수술 효과의 저감이 아니라 근시 자체의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한 만 20세 이후에는 근시가 진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환자들은 특히 고도근시가 있는 환자들은 20대, 30대, 40대에도 근시가 조금씩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근시를 완벽하게 교정을 해도 그 이후에 진행하는 근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발생할 경우에 근시가 재발하거나 근시가 퇴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러프하게는 대개 10명의 환자를 수술하면 1명 정도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경도근시나 중등도근시, 근시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시가 진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도근시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시 재발이 조금 더 자주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렌즈 삽입 수술은 교정 효과의 감소에 의한 근시 퇴행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각막 수술을 했을 경우, 특히 라섹을 했을 경우에는 각막의 모양이 예전 자기 상태로 복원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가장 강한 수술이거든요. 라섹하면 환자분들 눈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거는 몸에 있는 각막 세포가 통증을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감지를 하면 몸은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일종의 운드 힐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양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형수술한 각막이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전 모양으로 자꾸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라섹을 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제를 최소 3개월 내지 4개월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스마일 라식은 그런 약제를 일주일 내로 사용하고 끊어요. 그 얘기는 통증도 안 느껴질 뿐더러 각막에 있는 세포들이 수술을 한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환자에서 예를 들면 라섹을 했을 때와 스마일을 했을 때와 렌즈 삽입했을 때 비교를 한다면 라섹을 했을 때가 재발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환자들을 두고 보면 대략적으로 10명에 1명 정도는 근시가 다시 재발할 수 있지만 환자의 근시 양이나 수술 방법에 따라서 그 빈도는 약간씩의 오르락 내리락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안약을 잘 쓰는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섹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을 잘 안 하면 근시 재발이 조금 더 쉽게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하더라도 우리가 시력교정 수술을 하면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조증이 또 방치가 되면 근시 퇴행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수술 이후에 눈을 너무 혹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은 가까운 곳을 너무 또 오랫동안 보면 근시가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즘은 워낙 그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일주일에 당신이 평균 하루에 몇 시간을 봤습니다 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휴대전화, 셀폰에 대한 그런 의존성이 높고 하루 종일
살고 산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 자기 전에 침대에서 불 꺼놓고 이렇게 휴대전화 보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수술을 했던 환자들 초기에 그렇게 이제 너무 심하게 밤에 막 휴대전화를 3시간, 4시간 보거나 그러면 일단은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건조증이 아까 제가 근시퇴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조증 자체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 건조증 관리가 잘 안 되면서 근시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또 휴대전화를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계속 보는 것 자체가 특히 젊은 환자분들, 예를 들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이런 환자분들은 여전히 근시가 진행될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계속 보면 눈 속에 있는 조절 근육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근시 자체가 진행될 확률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잘 수술한 게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에는, 수술 초기에는 그렇게 야간에 누워서 어두운 곳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보다가 잠들다든지 그런 활동들은, 행동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지시한 대로 적절한 관리를 잘 해주고, 특히 건조증을 관리를 잘 해주고 눈을 너무 혹사하지 않고 이런 안전한 그런 관리들을 잘 하신다면 그나마 우리가 근시가 재발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시퇴행이 와도 수술을 다시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시퇴행이 왔다고 모든 환자들이 수술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시력을 1.0, 최대 교정 시력이 1.0이라고 했을 때 근시퇴행이 와서 시력이 0.9, 0.87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때 되게 한 0.9나 8이 됐을 때는 환자분들이 약간 시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하는 게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근시퇴행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안경을 또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재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수술 방법은 라섹입니다. 재수술은 초기에 1차 수술을 라섹을 했던, 스마일을 했던, ICL을 했던 가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도 근시를 치료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라섹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ICL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라식이나 아니면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 1차로 수술할 때 굉장히 각막의 조직을 많이 제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각막 수술을 또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오히려 2차 수술을, 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 방법, 재수술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최선일까 하는 그 선택도 결국은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이 최근에 좀 나빠진 것 같다, 그런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10%에 들었다는 그런 약간 좀 내가 불행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방문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실제 치료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해볼 수 있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는 건조증이 일시적으로 좀 심해져서 근시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잘 쓰시고 건조증 관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근시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시력이 나빠졌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불행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수술을 다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의사분과 상담을 하시면 또 좋은 시력을 다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2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번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또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2번 수술을 했는데 또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했을 때 근시가 재발한다고 해서 내가 원래 나빴던 그 도수로 100%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분적인 재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5디옵터를 교정을 했다고 하면 그 5디옵터의 대략 한 20% 전후 1디옵터 내외의 근시가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발을 해서 1디옵터를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1디옵터 20%는 얼마예요? 0.2디옵터밖에 안 되죠. 2차 수술을 하고 3차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저도 거의 20년 동안 이 수술을 해왔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차 수술까지 또 재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니까 수술 또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2차 수술을 보류를 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이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나 이런 나쁜 점에 대해서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90년대 초반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이 되고 의학도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수술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환자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난 정말 안경이라 렌즈가 불편해. 근데 수술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수술을 못하겠어.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런 고민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만큼 이 수술이 안전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신다고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오셔서 검사도 해보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고 나서 마음이 내키시면 충분히 안전한 수술로 시력을 교정을 시켜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항상 눈 관리 잘 하시고 좋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 보시면서 항상 즐겁게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